네, 진짜 전략 통해서 또 글로벌 이슈에서부터 국내 증시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김우식 고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디데이였던 16일을 앞두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긴장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 좀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라는 또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고와 그렇죠. 또 화해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과연 오늘 어떻게 반영을 할지 반등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또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잖아요. 예, 뭐 세상 모든 짐을 다 떠안고 있는 우리 증시 아니겠습니까? 네. 해서 늘 제일 불안해요. 뭐 잘 나와도 불안, 못 나와도 불안. 예. 또 미리 우리 또 20일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 또 침공 가능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또 땡겨서 걱정하겠죠. 우리 증시는 다 땡겨서 걱정한 것 같습니다. 2022년 증시의 모든 걱정을 1, 2월에 다 땡겨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마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그 얘기는 제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힘드니까. 2022년 올해 증시를 예측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작년 말에 많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었죠. 작년과 또 다르다. 예,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또 네. 다를 것이다. 저는 뭐 터프하다는 표현을 드렸죠. 좀 더 터프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 우리 돈 많이 벌었을 때 그때 절대로 장이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앞으로도 종종 이런 그 변동성은 우리가 맞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우리의 투자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오늘 뭐 끝나는 거 아니고 내일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빠르면 봄이든 여름이든 연말에 우리는 웃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보고 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좀 어려워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아쉬운 건 기업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네. 사고를 쳤더라고요. 뭐 개항전기요? 또 사고를 쳐가지고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횡령이 왜 이렇게 많죠?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이 또 감사철이기 때문에 또 꽤 나올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우리 기업들이 좀 주주를 위해서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주분들이 잠을 못 자요 지금. 이제 대외적인 이슈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국내 이제 내부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까요? 요거부터 보시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요거 사고 안 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사고를 쳐버렸어요. 너무 높게 나왔어요. 뭐 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7.5% 나왔거든요. 자, 요 사고를 치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간밤에 PPI도 지금 엄청나게 세게 나왔습니다. 40년대 최고치라 하는데 간밤엔 큰 영향이 없었잖아요. 익숙해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 주가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플레 문제가 머리 아픈데 거기다가 뭐 공급망 문제에다가 또 러시아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 하나로 좀 도식화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도식화를 시킨다고 해서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좀 간결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사실 제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금리 인상이에요. 이게 뭐 최대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은 적응을 해 나가고 있죠. 금리 인상, 빅스텝의 어떤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 때문이죠. 물가 때문에, 뭐 공급망 문제도 있고 등등 때문인데, 이런 인플레 문제를 자극하는 게 뭐 코로나 상황, 또 러시아 상황, 그다음에 또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급망적인 측면에서요. 그럼요. 네. 이게 지금 단단히 지금 목이 딱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풀려 나가면 우리 증시도 차례대로 글로벌 악재들도 차례대로 얽혀 있는 실타래를 한꺼번에 싹둑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뭐 더 이상 뭐 여러 가지 확진자 수를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아마 또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 같은데 예고는 돼 있잖아요, 이미. 네. 그래서 이 방역 대책도 이제는 50세 이하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바뀌고 있죠. 그리고 한 3월 정도면 우리도 코로나가 이제 피크를 맞이해서 좀 나아질 것이다, 하강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줄도 조금씩 움직이는데, 어쨌든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떤 피크는 지금 오미크론도 피크는 지나가고 있다. 결국 공급망 문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람과 자원의 이동을 막는 데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영향이 컸었거든요. 이게 지금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신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러시아 이슈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은 아직은 진행형이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누구도 지금은 물러설 기미는 안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병력 철수 협상의 가능성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병력을 다 물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리고 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또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일부에서. 어쨌든 글로벌 전체적으로 러시아 이슈가 이제 주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간밤에 완화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좀 급등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은 남아있는 이슈다. 다만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그리고 아까 중국 베이징 올림픽 관련돼서도 이것도 공급망 문제와 관련이죠. 물론 또 러시아와 연관을 지으면은 러시아와 중국의 끈끈한 관계를 생각하면 올림픽 때까지는 최소한 참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추측도 했었고, 또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또 약간 의심을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겠죠. 우리 시장이 항상 걱정이 먼저니까. 그게 있긴 하지만은 이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중국이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뭐 공급망 문제도 또 가중되고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중국도 조금 풀지 않을까. 물론 확진자 수는 늘겠지만은 좀 공급망 쪽에 있어서는 숨통을 틔울 수 있다. 그리고 3월 초에 또 그 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중국 쪽에서도 기대감은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많고 진행력이지만은 그것들이 조금씩은 희석되고 있다. 특히 제일 큰 게 금리 인상, 빅셉이 되겠는데, 우리 또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3월에 0.5%포인트. 네.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여름까지 또 한 1%까지 계속 인상을 할 수 있다까지도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우리가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응만 하면 주가의 변동성은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추세적으로 아직은 올라갈 거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좀 급하게 뺐던 부분들은 조금씩은 회복시킬 수 있는 흐름은 아닌가, 그렇게 시장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감은 남아있지만 이렇게 크게 최악으로 옥죄던 것은 조금은 풀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네요. 조금씩 내성과 또 완화에 대한 흐름으로 우리가 조금씩 적응을 해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네. 측면에 있어서는. 하지만 우리 시장 어제도 봐요. 우리 시장 때는 뭐 병력 진강 얘기 나오면서 훅 빼더니 우리 시장 네. 끝나니까 갑자기 일부 병력을 철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기다렸다는 그렇죠. 듯이 글로벌 증시는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만 계속해서 변동성이 더 크단 네, 말이죠. 보고 있어요, 우리 시장. 오늘은 좀 글로벌 증시의 훈풍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따라갈 것 같습니다. 따라가 줘야죠. 오전에는 확실할 것 같고요. 아니, 전강 후양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그 약발이 오후에도 조금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큰 것들이 약간씩은 풀리고 있으니까. 해서 오늘은 뭐 근데 오전에 너무 강하게 시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오후에 그렇죠. 너무 걱정이 강하게 되네요.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좀 세게 시작하면은 좀 불안한 분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팔고 싶어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게 시작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의 시작해서 강하게, 좀 미국 시장처럼 그렇게 끝이 강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해 보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전체 섹터 업종을 보더라도 오늘은 뭐 2차 전지, 전기차도 좋았고 반도체 급등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시장도 아마 고르게 강세를 오늘 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뭐 이런 변동성 장애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죠. 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믿을 게 없어요. 특히 우리 수급 보시면, 당장 보시면 뭐 공포에 질린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또 거기다가 또 신용 정리를 위해서 반대매매 쏟아집니다. 매일 아침 보면 하한가 나온 종목이 있잖아요. 그 반대매매거든요. 그리고 또 성장주에 대한 경계감이 외국인들 여전히 갖고 있어요.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관들은 방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수급이 믿을 수가 없다. 지금은 하루를 믿을 수가 없고, 특히 이제 펀더멘탈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또 증권사 리포트가 되겠는데, 최근 이제 우리 실적 시전 계속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리포트가 나오면 10개 중에 한 7, 80%, 7개, 8개는 목표가 하향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표가 상향 종목이 10개 중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 정도로 분위기가 지금 안 좋고, 거기다가 이게 또 리포트가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뭘 믿을 것이냐 해서 믿을 건 결국 나밖에 없다.
투자자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 정시격언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을 게 없는 장에서 믿을 거는 정시격언 중에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쉬운 거.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겠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높죠. 이건 진리예요.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정시격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적에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요거 하나만 우리가 좀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포트폴리오 가끔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 매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뭐 전기전자가 있고 뭐 K-팝이 있고 또 코로나 뭐 리오프닝 2차 전지 등등 있는데 네. 이 예시된 종목 중에서 실적이 쓰레기인 종목이 있느냐? 없어요. 저는 절대 그런 종목은 안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종목은 안 죽는다고요. 결국은 단기로 볼 때는 수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등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길게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그 지금 실적 잘 나오든지 아니면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반드시 거기에 수렴을 한다. 우리가 그것만 믿고 간다 그러면은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극복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 주 포트폴리오와는 지금 변동 변경이 없습니다. 없나요? 네, 변동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네. 우리 현금 비중을 제가 10에서 30% 이렇게 뭐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초보분들이나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30% 이상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늘 드려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러시아 쪽이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 쪽이 안 좋은 게 터지면 그게 또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현금 투입해야죠. 그런 변동성 대비 현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럼 지금 나오는 반등에서는 현금을 좀 확보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없으신 분들만. 없으신 현금이 분들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 아예 없다. 현금이 진짜 주식 100%다 그러면은 불안해서 못 갑니다. 당장 만약에 러시아가 또 만약 잘못 꼬이면 한 번의 변동성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현금이 있으면 담아주면 좋잖아요. 거기에 대한 현금이 있으셔야 되고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 만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지수대에서는.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간밤에 이제 그 반도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뭐 한 5%인가요? 급등을 했죠. 강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폭등에 가까운 흐름을 9% 보였고 뭐 이렇게 마이크론도 올랐던 거. 마찬가지죠. 네. 이런 걸 보면 우리 전기전자 쪽에도 훈풍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마 훈풍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월덱스도 반도체 관련주고 MC넥스 최근에 흐름이 안 좋습니다만은 올 한 해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직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도 뭐 간밤에 테슬라가 5% 정도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그런 다른 전기차도 오랜만에 어림도 없지만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롱텀하게 보신 분들은 저는 뭐 롱텀하게 본다는 얘기는 갖고 가자. 한두 달 얘기는 아니에요.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서 가져가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경기 민감 가치주 중에서 올해 뭐 금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금융주 하나쯤은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 다만 약점이 있어요. 정부 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염두에 두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말씀 드리겠고 낙폭 과대주 좀 심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 상당수는 졸업을 했지만 졸업 못하고 자빠진 종목도 있겠고 동국제강이나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좋은 종목이고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워낙에 싸고요. 제이콘텐트리는 퍼밸류는 분명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대감은 높다는 그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밤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던 게 뭐 2차 전지 반도체도 있지만은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강했어요. 네, 맞아요. 예, 계속 강하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리오프닝주 그러면 많습니다. 뭐 저는 대표적으로 엔터주와 모드투어 이 정도를 담고 있는데 엔터주를 제가 선봉에 내세운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이게 리오프닝주 코로나 관련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행주들은 이제 한 1년 정도를 생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남았어요. 지금 있는 돈 가지고 모더투 같은 경우는 한 1, 2년 더 살 겁니다만은 그러지 못하는 회사가 많거든요. 근데 엔터주들은 코로나 상황이 다시 와도 먹고 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을 계속 보시고 모더투 그림 하나 좀 보실까요? 요겁니다. 이 여행주 관련해서 해외 출국자 수 추이 및 전망인데 2020년하고 그리고 이제 21년은 박살났죠. 원래 22년, 23년을 놓고 보시면은 점점 좋아지는 모습. 결국 올해 하반기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폭주하는 걸 최대치를 보일 것으로 결국은 뭐 하나투어든 모두투든 다른 여행주들 모두
2023년을 보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여행 관련주들은 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신다 그러면은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끌고 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나 행사가 아니고 콘서트가 있는데 저스틴 비버입니다. 네, 지금은 하이브 산하에 들어갔죠. 맞아요. 네, 하이브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좀 탑픽에서 뺀 종목입니다. BTS 때문에 뺐어요 저는. 군대 가서요? 네, 그것 때문에. 아. 저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데 그걸 약점으로 계속 괴롭힐 겁니다.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하이브는 탑픽에서 뺀 거예요. 어쨌든 저스틴 비버가 이번 금요일 아마 그 월드 투어 2022년과 2023년까지는 월드 투어의 첫 신호타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샌디에이고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 티켓 재판매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뭐 비싼 건 200만 원, 또 싸도 뭐 2, 30만 원 하더라고요. 원래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당장은 불편해요. 공연 들어가는데 마스크 껴야 되고, 그리고 PCR 검사를 48시간 내 PCR 검사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은 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K-팝 공연도 뭐 한 3월, 4월, 5월 계속 잡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글로벌 스타 저스틴 비버의 공연이 시작이 되면 요거는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요건 또 주말에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해서 이제 그 엔터주 같은 경우도 약점이 없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 한 해 동안도 좋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좀 끈기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엔터주를 꼭 드리고 중심으로 싶습니다. 또 네, SM과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또 JYP 엔터에 대한 관심을 짚어주신 만큼 또 주의 깊게 리오프닝주 중심으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우식의 진짜 전략 통해서 오늘 또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주식창 김우식 고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